갑자기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요. 갑자기 마련은 했지만은 사실은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사업자들에게는 사실 교육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 이제 애터미가 출범한 이래로 거의 이제 10년이 다 돼 가는데 거의 이제 사업자 위주로 이렇게 교육을 했고 그래서 사업자들은 회사의 어떤 이 철학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유무형의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어떤 회사보다도. 그런데 도리어 상대적으로 우리 임직원들이 교육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특히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어떤 정신세계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좀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더 급한 쪽이 이제 해외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신입사원들도 또 이제 교육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애터미가 어떻게 해가지고 잘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느끼고 알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좀 공유를 해야만이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회장 혼자 끌고 가던 시절은 점점 지나가는 거고, 임직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이 100년을 가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후 세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정신세계를 공유해야만 된다는 거죠. 더구나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무슨 딱 보이는 뭐 공장 설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은 공장 설비가 쫙 있으면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딴 생각하면서도 그냥 그 설비에 맞춰서 그냥 자기 어떤 역할만 하면은 그 생산 설비 자체가 기준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끌고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보이는 자산보다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우리의 메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자산이 뭐가 있어요, 애터미에? 예? 네, 회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회원이 굉장히 중요한 주요 자산 중에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요 자산인 이 회원에 대해서는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사 안에 동일된 매뉴얼이어야 되고, 전 임직원들이 한 방향으로 해야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공장에서 설비 막 먼지 끼어 있거나 뭐 아니면은 막 제품들 막 팽개치거나 굴러다니는데 발로 툭툭 차거나 정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막 엉망진창으로 쌓여 있거나 설비 라인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공정이 막 흐트러져 있거나 이렇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 회사의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임직원으로서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산인 우리 회원들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어떤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정리정돈을 잘 해놓고 정말 닦고 기름치고 조이고 하는, 그래서 항상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일사불란하게 생각이 통일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너무 몰려오니까 뭐 귀찮고 그냥 하나도 귀하지도 않고 어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헌신짝 취급하듯이 하는 점은 없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의 주요 자산인,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 관리자들이잖아요. 주요 자산인 이 회원들에 대해서 얼만큼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이게 자산이다, 보물이다, 이걸 이 자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산다, 내 생계가 달려 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자산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산으로 비교를 하니까 굉장히 미안하긴 한데 우리가 조금 리얼하게 이거를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관리들 잘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자산인 이 인원에 대해서, 회원에 대해서 정말 그만큼 매뉴얼화 돼 있고 정기적으로 쫙 하고 항상 최상의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거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콜센터에 CS 매뉴얼이 있죠. 그 매뉴얼 앞에 회장이 써놓은 글이 있어요. 꼭 그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회사를 위해서 고객과 싸우지 말고 고객을 위해서 회사와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의 글을 내가 써놨어요. 그거는 우리 회원들이 회사의 근간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면은 그 근간이 되는 이 회원들은 무시가 되고 이 회사의 임직원들만 더 이렇게 귀중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와 근본과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어때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회원들에 대해서 지금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없거나 틀려 있지는 않는지. 없는 것도 문제예요. 별 개념이 없어 그냥. 그것도 문제고. 회원들에 대해서 뭐 귀찮게 생각하고 막 거저 몰려오는 걸로 생각하고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더라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것도 문제거든요.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설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자기 밥벌이 수단인 그 설비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설비를 관리하는 사람은 정말 그 설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 메인터넌스를 하는데 프리 메인터넌스를 한다고. 이 기계가 언제쯤에는 기름이 부족해서 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기름을 치고 그 다음에 언제쯤에는 무슨 부품을 갈아줘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하냐면은 기름쟁이들이라고 그랬죠. 기술자들은 내 혈관에는 기름이 흐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살아요. 나는 공장에 있을 때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주고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피 속에 기름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계하고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기계 속에 흐르는 기름이 내 피 속에도 흘러가지고 기계가 아프면 내가 아픔을 느끼고 그만큼 밀착이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조업 분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회원들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원들의 피가 내 혈관에 흐르고 있어야 된다. 회원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되고 회원들의 눈물이 내 눈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애터미 회장으로서 정말 회원들의 눈물을 같이 흘렸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임직원들도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애터미의 자산이 뭐예요? 회원들이 있어. 왜 그 회원들이 있는데 회원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회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회사에 대한 애정이 없고 회사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은 아무리 많은 회원도 모래알이나 마찬가지예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럼 우리 회원들을 어떤 힘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회원들은 애터미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회원들은 우리의 애터미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과 믿음을 창출을 하는 데는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애터미를. 회장이 회원들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회원들이 왜 애터미라는 회사를 사랑을 하겠어요? 아, 저 회장은 정직하니까 자기가 했던 말은 손해가 날지라도 지킬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본인들보다도 회장이 본인들의 삶에 대해서 더 걱정하고 애달파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가져보지 못했는데 회장은 당신 그렇게 살았을 되겠느냐? 당신 가족들이 그런 처지에 있어서 되겠느냐? 일어나. 같이 하자. 내가 앞장설게. 그것이 좋은 날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터미는 어떻게든 잘 되냐. 기적 같은 회사죠. 지금 단시간 안에 1조대로 들어간 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IT 쪽에 몇 개 있죠. 그리고는 없어요. 유통 분야도 없어요. 애터미가 그 기적 같은 일을 지금 해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낼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이었는가? 힘이 무엇이었는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뭐였는가? 자본이 뭐였는가 하는 거예요. 자본 없었어요. 없어도 너무 없었어요. 기술도 없었죠. 화폐 자본도 없었죠. 없었는데 엄청나게 성장한 회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건 뭐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거를 알고 그거를 내 걸로 하고 공동재산을 하고 이거를 키워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애터미가 잘 되는 유일한 길이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죽도 밥도 안 된 일을 하고 있을 수가 있고 도리어 애터미가 성장해 나가는데 방해꾼이 될 수가 또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모르면.
얘기를 해봅시다. 자, 회원이 자산이에요. 또 회원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가시적인 거죠. 보이는 거죠. 컴퓨터에 들어가서 맵을 봐도 보고 행사장에 가서 모여있는 사람을 봐도 보이죠. 그런데 컴퓨터에 들어가도 안 보이고 행사 현장에 와서도 안 보이는 거, 그게 진짜 우리 자산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유를 하고 그거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거를 이제 잘 표현해 놓은 게 우리 사운이에요. 마음을 표현해 놓은 게 사운이에요.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사운에다가 참 사랑한다고 넣기에는 좀 너무 핑크빛이어가지고, 그래서 사운이니까 그냥 소중히 여긴다. 조금 약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가 애터미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동물은 영이 없어요. 다른 데 영이 없어요. 사람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원,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회사를 창업을 했는지, 창업 이념, 그 다음에 경영 목표, 우리는 궁극에는 뭐를 달성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 지침, 방침이죠. 요거를 잘 숙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네 가지에다가 애터미 정신세계, 회장의 정신세계를 다 담아놨고 이 네 가지가 애터미의 가장 큰 자산이고 이것이 성장의 동력인 거예요. 오늘 이 네 가지를 조목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제 이 애터미라는 회사 구성원으로서 어떤 사람은 이 회사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어떤 사람은 묻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고, 짐이 되는 거지, 걸치적거리는 거지. 그러면은 자, 끌고 가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 핵심적인 자산, 그거를 더 강화시키고 그걸 더 발전시키고 그거를 수단으로 해서 끌고 나가는 사람은 회사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거 어떻게 해서 잘 되는지 모르고 그냥 월사돌사 뭐 월급은 나오고 뭐 그냥 나도 뭐 이렇게 매일 출근해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본적인 업무는 하고 뭐 그런 사람은 그냥 묻어가는 거고, 이제 이 애터미의 핵심 가치에 반해서 반대쪽으로 이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객을, 우리는 회원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떤 회원에 대한 어떤 사랑이 없어가지고 그걸 함부로 대하거나 그거를 해치거나 하는 그 자체가 이제 회사 행위가 되는 거지. 회사를 해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엘리트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계점인 거죠. 여러분들은 다 엘리트잖아요. 난 뭐, 아이고, 난 그렇게까지는 살 생각 없다. 그러면 이제 묻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바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정말 그 회원들하고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회원들이 누워있는 그 바닥에 가서 같이 누울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회사를 이끌고 가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회원들 중에서 회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다 치자 이거예요. 내가 좀 직능이 부족해가지고 그거 다 해결 못 해줄 수도 있어요. 또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회원들의 마음을 잡을 수가 있어요. 바닥에 내려가서 정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제가 잘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좀 부족합니다. 정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요. 어떤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도리어 애사심을 길러낼 수 있는 어떤 종기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응을 하는지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아니 지금 요건 안 되지 않느냐, 당신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지금 우리가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회원들 문제 많고 수준 낮고 하는 그런 회원들 있다는 건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회원들마저도 그리고 이거 시비 잘 걸고 까칠하고 문제점만 파고 하는 그런 회원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회원들마저도 회사를 사랑하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어떤 고객 불만이 생겼을 때가 그때가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CS 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물건 하나 예를 들면 어떤 불량품이 갈 수도 있죠. 뭐 몇백만 개씩 나가다 보면은 ppm 단위로 관리를 하더라도 갈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예를 들면은 뭐 치약이 옆배가 조금 터졌어. 그러면은 그거 그대로 쓰시고요. 우리가 2개 더 보내줄게요. 오늘 예를 들면 그렇게 대응을 해왔어요. 따지면은 뭐 옆구리 터진 거 하나 그 1:1로 딱 보내세요. 우리가 바꿔줄게요. 그리고 반드시 회수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갔다가 뭐 일부러 자기가 터뜨려 갖고 그렇게 보냈는지 실제로 그 제품 회수해 가지고 확인해 봐야 되고 똑똑한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설령 그 사람이 안 터진 제품인데 자기가 터뜨려 갖고 사진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런 회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2개 주는 거예요. 한 세트를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거 번거로우니까 보내지 마세요. 그냥 폐기 처분하시든지 뭐 나머지 부분 쓰실 수 있으면 그냥 사용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옆구리 터진 그 치약 하나가 고객을 감동을 시킬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뭐 불량품 생겼을 때 예를 들면 뭐 그런 기회가 되듯이 불량 고객을 만났을 때 그 가칭 불량 고객이라고 합시다. 불량 고객을 만났을 때 정말 그 고객을 감동시키고 주변 사람을 감동시키고 정말 그 회사에 대한
충성심으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고객을 감동시키면서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업무 능력이 부족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마음속에 어떤 멘탈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애터미 회사의 경영 노하우 다 공개해 주겠다. 심지어는 전산까지 다 해가지고 전산 딱 보여주면은 저 다단계 회사 사장들 경영자들은요 한눈에 다 알아봐요. 쫙 보지. 왜? 맨날 그런 거 들여다보고 그런 거 만들었던 사람들인데 그거 다 보여주면 회사 상황 어떻게 되는지 다 분석할 수 있어요.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가르쳐주면 경쟁사들인데 다 가르쳐주면 어떡합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다 가르쳐줘도 못 따라하는 게 있다. 다 열어놔도 못 보는 게 있다. 그게 우리의 핵심 역량이고 그게 경쟁력이다. 그중에 내가 무슨 얘기 한 줄 알아요? 회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그건 못 따라온다. 왜? 전산 보여줘도 그건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할 수 있겠는가? 나는 회원에 대한 사랑이 애터미 회장만큼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진짜 경쟁자인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따라할 수 있어요. 수당체계? 따라하는 업체들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회사 초창기에 그런 질문들 많이 했어요. 수당체계, 회원들한테 다 교육하잖아요. 이거 따라서 할 업체들 많은데, 그러면 수당체계 따라서 하지. 제품, 다 보이잖아요. 품질, 가격 다 알잖아요. 그럼 따라서 만들고. 뭐 행사하는 거, 얼마든지 와서 뭐 몇 번 참석해 보면 다 따라서 할 수 있고. 근데 결국은 다 그렇게 따라서 해버리면은, 더 나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회장이 돈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애터미 거 다 가져가고 거기다가 돈까지 있어가지고 사무실 번듯하게 차려놓고 빵빵 때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때 내가 했던 얘기가 뭐냐. 회원에 대한 정말 사랑만은 날 따라올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회원들을 사랑하는데 힘껏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제품을 하나 선정을 할 때도 그냥 허투루 한 게 없어요. 요즘은 좀 막 생기팀에서 막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그렇게 전에처럼 철저하게 검증할 기간이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은 김 하나 선정하는 것도 온 동네 김 다 사다가 먹어보고 쌀도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이 쌀 갖다 저 쌀 갖다 계속 밥은 먹어보고 김치 하나 선정할 때 만두 하나 선정할 때 만두 집에서 배 터지게 먹고 계속 이 맛 저 맛 해가지고. 왜? 회원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회원들이 가져가서 누구한테 줬을 때 이거 맛있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못 먹어봤다고 그러고 또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를 주면은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구 하나를 주더라도 정말 회원 일선에서 뛰는 회원 입장에서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뭘 하나 팔아놨더니 누가 더 좋은 거 더 싼 거를 팔아가지고 이 회원을 홀단 소비자를 가져가 버렸어. 이 회원이 얼마나 절망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애터미 제품을 쓰거나 먹도록 하면은 그 사람은 누가 다른 것을 권하더라도 가지 않아야 된다. 그게 절대 품질이고 절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회원에 대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절대 품질을 만들고 절대 가격을 만든다. 우리 제품 가격들을 보세요.
계속 양을 늘려서 가격을 낮춰오잖아요. 아이크림 같은 경우에 겉에 요 몰드 팔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 조금 더 주고 더 주자 이거야. 그러니까 속을 판 거야. 이중 용기로 돼 있잖아요. 누가 알아주냐고 그게. 겉에는 똑같은데 35mm에서 40mm 넣었다고 그래가지고 표시도 안 나요. 그런데도 쓰다가 보면은 그래도 조금 깊이 있어갖고 조금 더 오래 쓰다 보면은 이 회원이 또 재구매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애터미의 어떤 제품 하나를 결정하고 나중엔 다 할 거 아니에요. GSGS 전략위에서 각국에서 이제 아이템도 선정해서 이제 전 세계에다 팔고 하는 이런 이제 유통의 허브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데 지금 초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멕시코에서도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아이템들이 많이 있을 거고, 태국에도 있을 거고, 베트남에도 있고, 말레이시아에도 있고, 여기저기 중국에도 있고. 그럼 그런 아이템들을 소싱해서 전 세계에다 디스트리뷰팅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품 선정을 하고 가격 결정을 할 거냐 이거예요. 진짜 그 마음 속에서 철저하게 그걸 애달파하면서 30%에서 60% 해모 힘을 늘릴 때 제일 애달파하는 사람이 나였어. 김치봉 대표이사 눈치 보면서 어떻게든 조금 더 주려고. 마지막 54%에서 60% 갈 때요. 사람들은 이제는 더 안 줘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걸 얼마나 애달퍼 하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말이라도 하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회원들에 대한, 현장을 뛰는 회원들에 대해서 얼만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결정을 하냐. 이게 애터미의 성장 동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가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애터미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드라이한 직능 부품처럼 쓰이는 거예요. 끌고 가는 것은 회원을 향한 그 뜨거운 가슴으로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애터미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쉬었다 합시다.